양띠죠. 그리고 자식이 하나가 원숭이고 하나가 용이에요. 그리고 와이프가 유입니다. 이거 자식들보다 상위예요. 띠로만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한테. 그럼 성일로 봤을 때는 우리 집은 누가 막내인 거예요? 엄마가. 내가 만약에 주도권이 있는데 와이프는 조금 약하다 자식에게, 아빠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는 나와의 상관관계에서 내가 위에 있어. 그럼 걔를 내가 커버 어느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엄마가 위에 있는 애가 있다면 해주면 되는 거고, 좀 힘들어서 못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최근에 이 태기를 많이 봤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저희 부모랑 잘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뱀띠 아이 어떤 부모와 잘 맞을 수 있느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띠로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하기에 앞서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띠만으로는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야, 그 하나도 안 맞는데 왜 띠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런데도 제가 띠로 설명을 드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에너지를 형성해 주기는 해요. 이 에너지 때문에 무슨 관계가 형성되냐면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래서 뱀의 해잖아요. 각 띠가 이 사화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가 요 뱀띠라는 기준 하에 사오미라는 이 여름이라는 글자, 화의 글자에 태어난 사람과 요 해자축이라는 수의 글자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다르게 할 거고 생각을 해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자축이라는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에너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넌 누굴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기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 사물의 머리 쪽을 보는 것과 꼬리 쪽을 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해결하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냥 알아서 하게끔 두거나 자식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로 따라간다면 이거는 상관없다. 뜻이 조금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안 맞는다면 사실 내가 강요한다고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는 아니고, 설득해서 데리고 가기가 어렵겠다. 이 자식은 자식 할 거 하고 여기는 여기 할 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같은 수 안에 있는데 요 자수를 보게 됩니다. 특징이 뭐예요? 작은 씨앗 같은 거죠. 씨앗. 점 같은 씨앗이거든. 이 안에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화기를. 그래서 자수는 이 사화라는 퍼지려는 화를 자기 안에 넣어둘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자수 부모는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수는 확실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화의 위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절로는 반대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합이라고도 해요. 겉으로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 같지만 자꾸 챙겨주고 끌어주려는 힘이 있다. 그걸 모른 척 따라가는 게 사화와 자수와의 관계다. 똑같은 수지만 사화 자식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화를 기준으로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얘가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자수기 때문에 축 앞에 있어서 육해예요. 사화의 입장에서 요거를 바라보게 되면 약간 저승사자 같은 말, 자기한테는 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끌고 가면 사화가 잘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반대편에 있는 이 축토가 남아있죠. 분명히 얘는 수고 얘는 화니까 다를 것 같지만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서로 잘 될 거고, 말하는 거는 다른 것 같은데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항상 비슷한 거야. 뭐 얘는 갈 길이 만약에 A 쪽으로 갔다. 얘는 축토는 엄마는 B 쪽으로 갔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어디로 온 거예요? 목적지는 동일하다고. 겨울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서 나랑 좀 성향이 다르고 다르게 말할 것 같지만 굉장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오히려
사화와 축토와의 관계가 됩니다. 부모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면 알아서 경계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조금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라고 할 때는 좀 해주되 평상시에는 친구처럼 지낸다면 여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축토와 사화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자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는 동급이다. 여기는 부모님이 우위에 있다. 여기는 특별히 누구 하나를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목의 방향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목은 사실 화를 보게 되면 본인들이 조금 희생해야 하는 구조예요. 이제 인목부터 보게 될 텐데 인목이 사화를 보게 된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자식 이기기 어렵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띠로 보게 되면 얘가 뱀이고 얘가 범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와 뱀이 싸우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범띠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요 뱀띠 아이를 구속하거나 압박하게 되면은 여기는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원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의 희생을 바라면서 부모를 이기려는 자식이다. 약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내가 아이를 이기려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목이 가장 처음 자신의 모습을 잃는 때가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때, 변화하는 때, 사화 때부터. 합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한다? 형이라고 한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애 때문에. 이 안에 뭐를 품고 있어요? 병화. 이 병화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제물로 쓰는데 얘가 이제 관이 된다면 금일관이 되는 거죠. 사화가 이렇게 와버리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내 관 만들려고 재물 빼다 쓴다니까. 재물이 자꾸 소진된다고. 이게 지금 이 관계에서 일어나요. 인목은 뱀을 이 띠에서는 누를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하자는 대로 조금 따라주고 정 아닐 때 부모로서의 역할은 해줘야 되지만 자식이 꾸려는 꿈이나 자식이 나아가려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거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묘띠는 조금 다르죠. 토끼띠는 격각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격각도 약간 충하고 비슷한 거예요. 충하고 비슷한데 그 옆 동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맞지 않아. 특히나 희생을 해줘야 되는 구조다. 그러면 안 하죠. 왜 안 해요? 인목은 항상 화를 향해서 가려다 보니까 본인은 해줘요. 근데 묘목은 어때요? 내가 목의 왕이잖아요. 굳이 내가 얘한테 희생해 줄 필요가 없다. 뭔가 상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요 해수처럼. 그래서 얘도 만약에 본인이 맞춰주려고 하면은 맞춰주겠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본인 거 그냥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목생화의 구조다 보니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지 않겠다. 각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한 명이 희생할 경우에 좋은 구조가 된다. 엄마가 엄마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잘 따라와. 좋은 구조 유지할 수 있어요. 엄마가 묘목이라는 띠의 힘을 버리고 자식한테 나는 무조건 희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가 되죠. 용띠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게 용띠가 됩니다. 뱀띠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인묘시킨다 그러죠. 사가 제일 처음에 뭔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든든하게 밀어주는 게 진토, 용띠가 된다. 아예 수가 접근을 못하게 해요. 얘한테 수가 온다라는 거는 힘들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부모들은 얘 입장에서 끌어주려고 한다고. 그런데 더군다나 용이라는 것 자체가 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끌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엄마가 지금 해주거나 아빠가 해주는 이런 모양들이 자기가 가려는 길이랑 동일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라오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같은 화의 영역에 넘어와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부모가 뱀띠인데 자식이 뱀띠인 거예요. 정말 잘 통할 수 있어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됩니다. 자식을 내가 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꼭 그 꼴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만 잘 그어주시면 돼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띠로 좀 넘어가게 되면 같은 화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자식은 어떤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뜻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띠로 봤을 때도 자식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죠. 내가 만약에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권위로 얘를 누르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굉장히 큰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기려고 할 거거든. 그리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을 거거든. 띠로만 봤을 때 자식보다 부모가 에너지의 흐름상 밑에 있게 되어져 있다고. 말띠와 뱀띠의 관계라면 아버지가 잘 이뤄놓은 것을 만약에 자식이 잘 따라온다면 주셔도 좋은 거고, 그것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줄 수도 있다. 부모님은 내수밖에 안 했는데 수출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여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멈추는 모양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단 부모님 뜻대로 좀 하기 어렵다고요. 세 번째로 요 미토를 보게 되면 요 화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말, 행동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똑같은 물건을 봤는데 얘 또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요거는 뭘 예로 생각해 보면 되냐면, 뜻이 비슷하고 잘 맞으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난 도통 네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모양인데 목적이 달라서 안 맞는 거야. 한솥밥 먹으면서 얼굴 볼 때는 야 이런 것도 재밌고 대화도 잘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길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그냥 이해해 주자. 이해해 준다면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숭이, 닭, 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것들의 설명을 이제 간단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범은 자기가 자식을 끌고 가기도 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숭이는 다릅니다. 원숭이는 자식이 희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희생이라는 거는 말을 잘 듣는다, 본인의 목적을 꺼내놓은 거거든. 더군다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원숭이가 뱀을 기준으로 보면 망신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내가 살면서 망신살 있는 해에만 망신당해요? 관제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구설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망신살이 아닌 해에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망신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이 해에는 좀 조심하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해결을 못해서. 이 해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 조심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윗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계속 커져만 간다고. 그래서 망신의 위치에 있으면은 말 잘 들어요. 사화 기준으로 뱀이 망신의 위치에 있고 내 위에 있어. 잘 따라옵니다. 끌고 가는 힘도 있어요. 너의 목적은 나한테 있어. 따라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확실히 끌어준다면 여기는 제대로 따라오겠다. 자, 이제 유금이죠. 소통에 있어서는 최고. 닭띠는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좋냐면 얘가 목표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부모가 정말 잘 끌어줍니다. 연예인을 하고 싶대. 근데 요즘에 연예인 이런 거 보니까 그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안 되겠어.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대화부터 하고 시작해. 왜 그러냐?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게. 이런 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구조가 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뱀과 닭의 관계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의 등급 안에 있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띠예요. 이 개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술이라는 글자는 화가 지 멋대로 활동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죠. 해자축을 지나가려면 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겨울에 해는 떠 있지만 우리가 따뜻하진 않잖아요. 이 화기를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는 게 이 술토예요. 사화는 뭐예요? 이제 막 시작. 이제 막 화기를 열려고 하는데 술토는 뭐예요? 이거 안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술토가 사화보다 밑에 있어요. 태어나는 에너지의 구조상 돌면 밑에 있다 보니까 얘가
통제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얘가? 사술이 원진에 놓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화가 펼치려고 하는데 술토가 못하게 막아서예요. 근데 막는 게 만약에 이 원숭이나 이 용처럼 부모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상태에서 막는다면 얘는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막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뱀띠와 관련된 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띠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런 띠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성 때문에 무조건 힘들게만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 나보다 기가 강한, 그래서 내가 다루기 어려운 형태로 자식을 키워야 될 때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크게 되면 대성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의지나 뜻이 강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보다는 잘 되는 거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라고 생각될 때 띠를 보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여유.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 몰랐는데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서 나랑은 정말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자식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부모를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과연 지금 나한테 온 이 사주의 구조가 위기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흥미로운 영상들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